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 거실. 저녁 6시 주황빛 석양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10살 소녀 박하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수학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연필은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그 뒤로는 복잡한 수식들이 꽃처럼 피어났다. 하리나, 저녁 먹어야지. 엄마의 목소리에도 할인의 눈은 노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작게 미소 지었다. 엄마, 이 패턴 봐요. 피보나치 수열이랑 황금 비율이 여기서 만나요. 그래, 그래. 그런데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니? 엄마 박수진은 딸의 천재성을 이해하면서도 때로는 지쳤다.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로서는 딸의 세계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들어섰다. 외할아버지 강태준이었다. 그는 곧게 편 허리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여전히 군인의 기품을 유지하고 있었다. 할인이가 또 수학에 빠져 있구나.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할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외할아버지만은 예외였다. 그녀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할아버지. 할인이 벌떡 일어나 외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강태준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무슨 문제를 풀었니? 정수론이요. 소수의 분포 패턴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넌 언제나 대단하구나. 외할아버지는 할인을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은 깊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자주 하는 말 기억하지? 네.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화내지 않는다. 맞아.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세상을 위해 쓴다. 외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젊은 시절 한국군 장군으로 복무하며 여러 차례 해외 파병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배운 것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의 의미였다. 넌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하지만 그 재능은 내 것만이 아니란다. 언젠가 너는 세상에 내 능력을 증명해야 할 순간을 맞이할 거야. 하리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10살 소녀치고는 너무나 성숙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저 무섭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다. 아빠 박민수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지만 딸의 얼굴을 보자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다. 우리 딸, 오늘도 수학 많이 했어? 응. 아빠, 나 오늘 교과서 6학년 과정 다 끝냈어.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평범한 길은 이미 이 아이에게 맞지 않았다. 식사 후 하리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벽에는 가우스, 아인슈타인, 라마누잔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하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저 사람들처럼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그날 밤 하리는 꿈을 꾸었다. 거대한 칠판 앞에 서서 세계의 수학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는 꿈이었다. 그 꿈은 예언이었다. 2주 후 박하린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우편물이 도착했다. 발신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보낸 이는 글로벌 인스터투트 포 어드밴스드 러닝 GIA.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재 교육기관 중 하나였다. 엄마 박수진이 봉투를 뜯었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여보, 이거. 하린이가. 아빠 박민수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친애하는 박하린 학생과 학부모님께 귀하의 딸이 지난달 온라인 국제수학 경시대회에서 보여준 탁월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본 기관의 특별조기 입학 프로그램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조기 입학? 하린이가 겨우 10살인데? 여기 봐요. 역대 최연소 초청자라고 적혀 있어요. 부부는 동시에 하린의 방을 바라봤다. 그 순간 하린이 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박민수는 딸을 불러 앉히고 편지를 보여줬다. 하린은 침착하게 내용을 읽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미국이네요. 하린아, 넌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가고 싶어요.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부모는 당황했다. 하지만 하린아, 넌 아직 어려. 미국은 멀고 언어도 다르고. 엄마, 저 영어 잘해요. 그리고 수학에는 국경이 없어요. 박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딸이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외할아버지 강태준이 다시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했다. 할인이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수가 물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먼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그는 한국군 장교로서 미국과 함께 여러 작전에 참여했었다. 그곳에서 그는 세계의 넓이를 배웠고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배웠다. 보내라. 예. 할인이를 보내라. 이 아이는 한국의 작은 울타리에 갇혀 있을 아이가 아니야. 외할아버지는 할인을 바라봤다. 할인아, 내가 미국에 가면 쉽지 않을 거야. 어쩌면 차별도 받을 수 있어. 내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도 있지. 할아버지.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가야 하는 이유야. 세상에 증명해라. 한국 사람도 10살 소녀도 충분히 위대할 수 있다는 걸. 할인의 눈이 반짝였다. 외할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그녀에게 용기를 줬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지하 2의 2층에서는 할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숙소를 마련했고 부모 중 한 명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엄마 박수진이 함께 가기로 했다. 출국 전날 밤 할인은 짐을 싸며 자신의 수학 노트들을 하나하나 챙겼다. 그녀의 보물들이었다. 다 가져가려고? 외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응, 이건 내 무기니까. 강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할아버지가 내게 주는 선물이야. 할인이 상자를 열자 작은 태극기 배지가 들어 있었다. 작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배지였다. 할아버지가 군 복무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야. 이제 내가 가져라. 할아버지, 기억해라 할인아. 내가 어디를 가든 넌 대한민국의 딸이야. 조국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라. 할인은 배지를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할게요. 다음 날 인천공항. 가족은 출국장 앞에 섰다. 아빠 박민수는 딸을 꽉 안았다. 아빠는 못 가지만 항상 내 편이야. 알지? 응, 아빠. 외할아버지는 군인처럼 곧게 서서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거라, 우리의 작은 전사여.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와 함께 게이트로 향했다.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아빠와 외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리는 가슴에 단 태극기 배지를 만지며 앞을 향해 걸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은
서울과 달랐다. 더 강렬하고 더 건조했다. 박하린과 엄마는 리버사이드 하이스쿨 앞에 섰다. GI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린은 이 학교에서 6개월간 현지 적응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정식 입학 전 단계였다. 긴장되니? 엄마가 물었다. 아니, 괜찮아. 하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자 시선이 쏟아졌다.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이 하린을 쳐다봤다.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경계의 눈빛들. 맘룩, 어너더 에이전, 프라버블리 어너더 메스 로바트.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린은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교무실에 도착했을 때 교감 선생인 미스터 존슨이 그들을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박하린 학생.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재능에 대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린의 유창한 영어에 존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영어를 잘하는군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요. 여기 당신의 시간표가 있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수학 수업에 배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이요? 엄마 박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네. 하린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첫 수업은 2교시 수학이었다. 하린은 혼자서 교실을 찾아갔다. 문을 열자 2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다. 익스큐스 미, 담당 교사 미스 피터슨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박하린입니다. 이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다. 시리어슬리, 이 꼬마가 She looks like 10. 미스 피터슨은 출석부를 확인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맞네요. 특별학생. 그럼 저기 뒤에 앉으세요. 하린은 침착하게 교실 뒷자리로 걸어갔다. 지나가는 동안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다. 더즈시 이빈 스피크 잉글리시? 베시 켄트 이빈 레드 아워 텍스트북. 하린은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페이지를 훑었다. 미적분학 기초라는 제목이 보였다. 이 정도는 작년에 다 끝냈는데. 수업이 시작됐다. 피터스는 칠판에 적분 문제를 썼다. 자, 오늘은 부정적분을 배워볼까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피터스는 한숨을 쉬며 교실을 둘러봤다. 그러다 하린과 눈이 마주쳤다. 오, 신입생. 한번 해볼래요? 교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다. 시 프라버블리 DOESNT 이빈 노어 캘크열러스 민츠. 하린은 조용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분필을 들고 문제를 바라봤다. 3x, 2x, 1dx. 문제는 기초적이었다. 하린은 3초 만에 답을 적었다. XXXC. 맞네요. 피터슨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한국에서도 적분을 배웠나 보네요. 네. 그럼 이건 어때요? 피터슨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썼다. 삼각함수가 포함된 적분이었다. 하린은 이번에도 침착하게 풀었다. 10초 만에 정답이 나왔다.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흥미롭네요. 그럼 피터슨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그녀는 교과서를 넘기며 학기 말에 다룰 예정인 고난이도 문제를 찾았다. 이건 대학 수준인데 한번 도전해 볼래요? 칠판에 적힌 것은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이 복합된 문제였다.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수준이었다. 하린은 문제를 30초간 바라봤다. 그리고 분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찰칵. 분필 소리만이 교실에 울렸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2분 후
하리는 분필을 내려놨다. 칠판에는 완벽한 풀이 과정이 적혀 있었다. 단계마다 명확한 논리가 있었고 중간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피터슨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답안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이건 맞아요. 그것도 교과서보다 더 나은 방법이네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비웃던 학생들이 입을 다물었다. 하리는 자리로 돌아가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러나 하리는 몰랐다. 이 순간이 그녀에게 닥칠 시련의 서막이라는 것을. 복도에서 수업을 지켜본 몇몇 교사들이 수군거렸다. 저 아이 뭔가 이상해. 10살짜리가 저런 걸 풀 리가 없어. 혹시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닐까?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할인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10살 한국 꼬마가 고등학교 수학을 푼대. 말도 안 돼. 분명 컨닝했을 거야. 아니면 외워온 거겠지. 아시안들은 다 암기 전문가잖아. 점심시간, 하리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그때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다. 헤이, 메스걸.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키 큰 백인 남학생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었다. 네. 너 정말 혼자서 그 문제 풀었어? 네. 거짓말. 넌 분명 누가 가르쳐 줬을 거야. 하리는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브래드를 똑바로 쳐다봤다.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유니털. 브래드. 교사가 다가오며 소리쳤다. 학생 괴롭히지 마. 브래드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오후 수업은 더 고된 시험이었다. 과학 시간에 하리는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학생들의 빈정거림을 들어야 했다. 오, 천재님 또 아시네요? 역시 로봇은 다르네. 하리는 참았다. 외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화내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날 저녁에 터졌다. 하린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교장실로 가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박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대. 왜? 내 성적 때문이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다음 날 아침 교장실. 교장 토마스 콜먼은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카리스마 있는 외모 뒤에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앉으세요. 하린과 엄마가 앉자 콜먼은 서류를 펼쳤다. 박하린 학생, 당신이 어제 푼 수학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당신은 그 문제를 혼자 풀었다고 주장했죠?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콜먼의 눈이 가늘어졌다. 10살짜리가 대학 수준의 수학을 푼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교장 선생님의 문제예요. 제 실력을 의심하시는 거군요. 엄마가 할인의 손을 꽉 잡았다. 너무 대담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콜먼은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었다. 자신감은 좋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는 부정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부정행위요? 할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그래요. 어쩌면 누군가가 답을 가르쳐 줬을 수도 있고 미리 문제를 봤을 수도 있죠. 그런 일 없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콜먼은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나와 피터슨 선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종이에는 미분방 정식 문제가 적혀 있었다.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난이도였다. 하리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필요한 건 종이와 펜뿐이에요. 10분이 주어졌다. 교장실에는 긴장이 흘렀다. 미스 피터슨도 옆에서 지켜봤다. 그녀의 표정은 회의적이었다. 하리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2분, 4분, 6분. 하린의 펜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수식이 흘러나왔다. 변수 치환, 적분, 미분, 경계값 계산. 8분 30초. 하린이 펜을 내려놨다. 끝났어요. 콜먼과 피터슨이 답안을 확인했다. 침묵이 흘렀다. 10초, 20초, 30초. 피터슨의 입이 벌어졌다. 이건 완벽해요. 콜먼의 얼굴이 굳었다. 게다가 피터슨이 종이를 자세히 봤다. 이 방법은 표준 교과서에 없는 접근법이에요. 더 효율적인 풀이에요. 엄마 박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하리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교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콜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불쾌함.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교장실을 나오며 하리는 뒤를 돌아봤다. 콜먼과 피터슨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저 아이 문제가 될 거야. 왜요? 학부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10살짜리 동양 여자애가 우리 학생들보다 뛰어나다니. 하지만 실력은 인정해야죠. 실력만으로는 부족해. 이건 학교 명예 문제야. 하리는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그날 밤 리버사이드 하이스쿨 회의실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교장 토마스 콜먼, 교감 미스터 존슨, 그리고 몇몇 핵심 교사들이었다. 미스 피터슨도 그 자리에 있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콜먼이 말문을 열었다. 박하린이라는 학생이 우리 학교의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님, 존슨이 반박했다. 그 학생은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뛰어날 뿐이죠. 그게 문제예요. 콜먼이 책상을 쳤다. 10살짜리 동양인 소녀가 우리 명문 고등학교에서 최고라니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미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학과 주임 미스터 데이비스가 말했다. 브래드 학부모가 전화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 동양 꼬마한테 밀리냐고. 그것 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 상황을 방치하면 학교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터슨이 손을 들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인종차별 아닌가요? 차별? 콜먼이 비웃었다. 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학교는 120년 전통의 명문이에요. 우리에겐 지켜야 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님 생각은 뭡니까? 존슨이 물었다. 콜먼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저 아이를 퇴학시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안 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증거. 하지만 그 애는 교장님 앞에서도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 의심이에요. 예를 들어, 콜먼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시험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그것도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설마 시험을 조작하시겠다는 겁니까? 조작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천재라면 증명할 수 있을 테고 아니라면 들통나겠죠. 피터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이 회의에서 빠지겠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앉으세요, 미스 피터슨. 콜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도 이 학교 교사라면
학교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학교 이익보다 중요한 게 정의입니다. 정의? 콜먼이 코웃음 쳤다. 교사 재계약서에 사인한 거 기억하시죠? 피터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암묵적인 협박이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앉았다. 좋아요. 콜먼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일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생, 시험지 마지막 문제를 바꾸세요. 어떻게요? 대학원 수준으로.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로. 그럼 박하림만 풀게 되겠네요? 정확히. 그리고 우리는 그게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고. 회의실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하린의 숙소. 하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린아, 자야지. 엄마가 방에 들어왔다. 엄마, 내일 시험인데 긴장돼. 왜? 넌 항상 잘하잖아. 그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선생님들 눈빛이. 박수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넌 정직하게 실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하리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외할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할아버지, 내일 큰 시험이에요. 무서워요. 5분 후 답장이 왔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다. 하지만 너의 실력을 의심하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넌 대한민국의 딸이다. 하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슴에 단 태극기 배지를 만졌다. 맞아. 난 할 수 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리는 몰랐다. 교장실에서 얼마나 더러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지.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시험 당일. 하리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교실에는 이미 몇몇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하린을 보자 수군거렸다. 오늘 재미있겠는데. 뭐가? 제가 오늘 망할 거래. 선생님들이 특별 문제 준비했대. 하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구시정각 미스 피터슨이 시험지를 나눠줬다. 그녀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60분 시험입니다. 시작하세요. 하리는 시험지를 펼쳤다. 1번부터 9번까지는 평범한 문제들이었다. 미적분, 함수, 기하. 하린에게는 너무나 쉬운 수준이었다. 그녀는 20분 만에 9번까지 풀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봤다. 이게 뭐지? 문제는 이상했다. 명백히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섰다. 복수 해석과 위상 수학이 결합된 형태였다. 더 이상한 건 문제의 배점이었다. 50점. 전체 시험의 절반이었다. 하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문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5분, 10분, 15분. 하린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머릿속에서 수식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작년에 읽었던 대학원 수준의 논문. 거기서 비슷한 접근법을 본 적이 있었다. 하리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30분 후 하리는 펜을 내려놨다. 다른 학생들은 아직도 10번 문제를 쳐다보며 고민하고 있었다. 아니, 대부분은 포기한 상태였다. 시험 끝. 답안지 제출하세요. 피터슨이 답안지를 걷었다. 하린의 답안지를 받아들 때 그녀는 마지막 문제를 힐끗 봤다. 그리고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이걸 풀었어? 오후 교무실. 교사들이 채점을 하고 있었다. 콜먼 교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
10번 문제 아무도 못 풀었죠? 콜먼이 물었다. 네, 예상대로 전부 빈칸이거나 엉터리 답이에요. 데이비스가 대답했다. 박할인 것도? 그건 아직 안 봤는데요. 데이비스가 할인의 답안지를 펼쳤다. 그리고 멈췄다. 교장님, 이거 뭐가? 박할인이 10번을 풀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교무실이 조용해졌다. 콜먼이 다가와 답안지를 낚아챘다.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불가능했다. 대학원생도 어려워할 문제를 10살이 풀었다니. 이건 사기야. 콜먼이 소리쳤다. 분명 답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어떡해요? 이 문제는 어젯밤에 급하게 바꾼 건데. 순간 콜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만약 할인이 정말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건 누군가가 새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교사들이었다. 교장님,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저 아이가 정말 천재일 수도. 닥쳐. 콜먼이 소리쳤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이대로는 안 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무슨 말씀이세요? 공개 시험을 해야 해. 전교생 앞에서. 다음 날 정규 방송이 나갔다. 전 학생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특별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자는 박할인 학생입니다. 전교생과 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할인은 방송을 듣고 숙소로 돌아왔다. 엄마, 이거 이상해. 뭐가? 왜 나만 참가하는 거야? 경시대회인데. 박수진도 불안했다. 하지만 딸을 안심시켜야 했다. 괜찮아. 내 실력을 보여주면 돼. 그날 밤 할인은 외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이상한 시험을 준비했어요. 저 혼자만 푸는 거래요. 그건 내 실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려는 거구나. 무서워요. 할인아.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기억해라. 내가 지금 싸우는 건 수학 시험이 아니야. 편견과 질투와의 전쟁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면 돌파다. 그들이 뭘 준비하든 내 실력으로 침묵시켜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할인은 거울 앞에 섰다. 가슴에 단 태극기 배지가 빛났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대한민국의 딸이니까.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세상이 바뀔 것이다. 금요일 오후 2시. 리버사이드 하이스쿨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학생 400명, 학부모 100명, 그리고 지역 언론까지 몰려들었다. 10살 한국 천재 소녀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무대 중앙에는 대형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앞에 책상과 의자 하나가 놓였다. 할인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엄마가 손을 잡아줬다. 할인아, 너무 부담 가지지 마. 내가 못 풀어도 괜찮아. 아니야, 엄마. 난 할 거야. 꼭.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미스 피터슨이 들어왔다. 할인, 준비됐니? 네. 피터슨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 이건 공정하지 못한 시험이야. 교장이 너를 떨어뜨리려고 준비한 거야. 알아요. 알아?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피터스는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강한 아이구나. 오후 2시 15분. 대회 시작. 할인이 무대에 올랐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작은 소녀에게 집중됐다. 너무 어려 보이는데? 저 꼬마가 진짜 천재래. 교장 콜먼이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박하린 학생이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에 도전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대보다 회의가 더 많았다. 문제는 화면에 표시됩니다. 제한 시간은 60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제가 떴다. 증명하시오 수열 n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불변성 공식 NBNK가 성립함을 보여라.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이게 뭐야? 대학원 수준이잖아. 심지어 관중석에 있던 수학 교수가 일어섰다. 잠깐,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 중 하나예요. 콜먼은 교활하게 웃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죠. 관중들이 술렁였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공개 처형이었다. 하리는 문제를 30초간 바라봤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마커를 들었다. 시작했다. 처음 5분은 조용했다. 하리는 기본 가정을 적었다. 수열의 정의 조건, 그리고 목표. 10분이 지났다. 하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수식이 흘러나왔다. 귀납법, 변환, 치환.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15분. 화이트보드의 절반이 수식으로 채워졌다. 하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집중했다. 강당 뒤편에서 한 대학 교수가 중얼거렸다. 저 접근법. 놀라운데. 저건 새로운 방법이야. 20분. 하린이 마지막 줄을 적었다. NBNKQ. A. D. 그리고 마커를 내려놨다. 끝났어요. 강당이 얼어붙었다. 콜먼이 어색하게 웃었다. 답은 적었지만 과연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전문가 분께서 검증을. 필요 없습니다. 관중석에서 백발의 남자가 일어섰다. 스탠포드 대학의 수학 교수 제임스 리였다. 저 증명은 완벽합니다. 뭐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저 학생이 사용한 방법이 기존 이론보다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세계 수학계에 보고해야 할 발견입니다. 강당이 폭발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환호성이 울렸다. 하리는 무대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관중석에서 한 학생이 소리쳤다. 사기야. 분명 미리 답을 알고 있었을 거야.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리는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봤다. 브래드였다. 증거 있어? 하린이 물었다. 내가 이렇게 빨리 풀 리 없잖아. 분명 누가 가르쳐줬거나 시험지를 미리 봤을 거야. 콜먼이 일어섰다. 맞아요. 우리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만하세요. 미스 피터슨이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콜먼이 소리쳤다. 교장님이 할인을 떨어뜨리기 위해 시험을 조작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녹음도 있습니다. 피터슨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콜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저 아이를 퇴학시켜야 합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만들어야 해. 강당이 술렁였다. 학부모들이 일어섰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명문학교가 학생을 모함하다니. 콜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피터슨이 말했다. 전 더 이상 거짓말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짓밟으려 했습니다. 강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하리는 무대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렸다. 백발의 노인이 들어섰다. 외할아버지 강태준이었다. 그는 군인처럼 곧게 서서 손녀를 바라봤다. 잘했다, 하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하리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외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강태준은 손녀를 껴안았다. 넌 조국의 자랑이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언론이 이 장면을 담았다. 다음 날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10살 한국 소녀, 미국 수학계를 정복하다. 일주일 후, 리버사이드 하이스쿨 교장실은 텅 비어 있었다. 토마스 콜먼은 해임됐다. 미스 피터슨의 녹음 파일과 증인들의 진술로 그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학교 이사회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하린 학생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학교의 부적절한 처사로 인해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하리는 이미 그것을 넘어서 있었다. GIA 글로벌 영재 아카데미에서 정식 입학 통보를 보냈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조기 입학 제안을 해왔다. MIT, 스탠포드, 하버드, 옥스퍼드. 하린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세계적이 됐다. 금요일 오후 하린은 짐을 쌌다. 리버사이드를 떠나 GIA 본부로 가는 날이었다. 다 챙겼니? 엄마가 물었다. 응. 하린은 방을 둘러봤다. 6개월간 살았던 작은 방. 여기서 그녀는 차별을 경험했고, 도전했고, 승리했다. 후회는 없니? 엄마가 물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해. 이 경험이 날 더 강하게 만들었어. 현관 앞에는 몇몇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스 피터슨이었다. 하린, 가기 전에 인사하고 싶었어. 선생님, 미안했어. 처음엔 나도 내 편이 아니었지. 하지만 넌 나한테 용기를 가르쳐 줬어.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를. 피터슨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작은 선물이야. 하린이 상자를 열자 은색 펜이 들어 있었다. 펜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트루스 오레이즈 윈츠. 프롬 미즈. 피터선. 선생님 고마워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공항 가는 길. 차 안에서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리버사이드의 거리들이 지나갔다. 엄마, 나 질문 있어. 뭐니?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의심하는 걸까? 박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두려움 때문이야.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두려운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돼. 진실로 증명하는 거야.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천공항 도착. 외할아버지와 아빠가 마중 나와 있었다. 하리나. 아빠가 딸을 안았다. 아빠. 외할아버지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 싸우고 왔구나. 응. 할아버지 말대로 했어. 정면 돌파. 그래. 이제 더 큰 무대가 기다린다. 준비됐니? 하리는 가슴에 단 태극기 배지를 만지며 웃었다. 언제나 준비됐어요. 3개월 후 국제 수학 학술 대회. 스위스 제네바. 하리는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 수열 불변성 이론의 새로운 접근. 2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질의응답 시간. 한 노교수가 손을 들었다. 박하린 학생, 당신은 겨우 11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론을 발견했습니까? 하리는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믿어줬어요. 제 외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워준 미스 피터슨 선생님.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뭡니까?
하리는 잠시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자신을 믿고 도전하라고. 박수가 다시 터졌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를 내려올 때 기자가 다가왔다. 하린 양,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하린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라고. 그 장면은 전 세계로 방송됐다. 그날 밤 한국. 강태준 외할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손녀 할인이 나왔다.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 그는 눈물을 훔쳤다. 잘했다. 우리 할인아. 정말 잘했어. 화면은 천천히 줌아웃됐다. 할인의 뒤로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가 보였다. 자막이 떴다. 한국 수학을 무시한 죄. 그 대가는 세계의 침묵이었다. 5년 후 박하리는 16세의 나이에 MIT를 졸업했다. 그녀는 세계 최연소 수학 박사가 됐고 여러 난제를 해결하며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녔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하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10살 때 리버사이드 하이스쿨 무대에 섰던 그날이요. 그날 저는 배웠어요.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